네, 소개받은 박지현 변호사로 갑니다. 제 소개를 어떻게 지금 소개받은 대로 잘 소개해 주셨는데 제 소개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 보시는 대로 오픈 거부 어드보켓이라고 한번 지어봤는데요. 열린 정보를 대변을 하고 열린 정보를 변호하는 변호사라고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로 열린 정보와 열린 거버넌스를 주로 그 분야를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단체 이름도 오픈넷이고 지금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열린 정보 파트너십도 오픈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오늘 또 홍보를 또 해야 되는 오픈 데이터 포럼이라는 논의 단위가 있는데 거기 오픈이 들어가서 주로 오픈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슬라이드로 준비한 내용은 그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픈 데이터 정책을 위한 오픈 거버넌스 파트너십 전략에 대해서 후반부에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그 전에 간단하게 오픈 데이터와 시민 참여에 대한 제 간단한 생각을 지금 PT는 따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픈 거버넌스 파트너십 전략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는 순서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부터 참석을 못해서 오후부터 좀 참석을 했는데요. 주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산업과 어떤 창업 쪽 얘기가 많이 들렸고 오픈 데이터의 어떤 창업의 마중물 역할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시민 참여에 대한 내용은 오전에 윤정수 변호사님께도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이렇게 많이 들리지 않아서 그러면 시민사회와 오픈데이터와의 관계 혹은 시민사회가 오픈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주로 스포츠를 농구를 좋아했는데 여러분도 농구 좋아하시나요?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지금 NBA 파이널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왜 NBA 얘기를 드리냐면 오픈데이터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미국의 상업 스포츠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LB라든지 NBA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어떤 선수가 나왔을 때 어떤 상대방 선수를 내보낼지 어떤 전략을 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가 되고 있고 단순히 그냥 스포츠 팀에서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스포츠 팬들까지 그러니까 일반 이용자, 시민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혹시 이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 KBL 최근에 외국인 용병 신장 제한이라는 내년부터 시행된 KBL 한국농구 연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시민사회가 오픈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과 어떤 한계점을 모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면서 앞에 그런 설명을 드리고 이거 오픈 거버넌스 파트너십으로 좀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년부터 2m 이상 외국인 용병이 우리나라 KBL에서 뛰지 못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저도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으로서 예를 들면 2m가 넘는 르브론 제임스 같은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정을 KBL에서 내렸는데 팬으로서 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근데 그 근거가 좀 굉장히 데이터에 기반한 거라서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KBL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외국인 용병의 신장이 작을수록 그 근거를 세 가지를 드셨는데요. 경기 템포가 빠르다.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템포가 빠를수록 평균 득점이 높다. 마지막으로는 평균 득점이 높으면 관중이 많아서 KBL의 흥행에 도움이 된다. 이 이유를 들어서 2m가 넘는 그 외인 용병들은 내년부터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를 포함한 농구 팬들은 다 모든 그 데이터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하더라고요. 네이버 댓글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신 나무위키 같은 데서 보면 거기에 그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들 반박을 하세요. 그래서 템포가 빠를수록 평균율이 높다는 거에 또 근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를 하고 득점이 높다고 해서 재밌는 경기일까요? 저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점수차가 얼마 나지 않는 경기가 재밌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어떤 과학적이거나 중립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 그러니까 이용자, 팬들 같은 분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면 KBL의 정책 혹은 국가 정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시민 참여의 어떤 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찬반 논쟁 혹은 뭐 어떤 지역 논쟁으로 이런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저는 KBL 신장 논란에서 조금 발견했고, 그리고 반드시 데이터에 근거한 결정이 꼭 올바른 결정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민사회 정부가 좀 좋은 정책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 생각을 좀 말씀드릴까 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서 오픈 거버먼트 파트너십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그냥 OGP라는 걸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OGP를 통해서 오픈 데이터 정책들이 많이 좀 펼쳐질 텐데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만 오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을 제가 좀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거버먼트 파트너십이라고는 좀 다들 낯서실 텐데, 지금 이게 뭐 국제 협약 같은 형태는 아니고요. 세계 한 70개 정도 국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는 어떤 플랫폼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창립도 참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서울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눠드린 내용들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부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 의사를 표시를 하고, 중요한 거는 OGP가 어떻게 기능하느냐가 조금 재미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공약을 시민사회와 정부가 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대략 20개 미만으로 각 국가가 2년 단위로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2년 단위로 한 실행 결과를 가지고 독립적인 기관이 평가를 해서 성적을 매깁니다. 그래서 조금 그냥 단순히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뭔가 실행력을 담보하는 그런 재밌는 그런 어떤 기제를 두고 있는데요. 한국 OGP 포럼 홈페이지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innovov.kr/OGP라고 가시면 지금 한국 OGP 현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나와 있어서 홈페이지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년에 한 번씩 공약을 같이 짜고 공약을 같이 실행하고 함께 평가를 하는 그런 일종의 환류 메커니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OGP가 어떤 좀 의미가 있다고 하면 같이 시민사회와 정부가 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참여와 공동 창조의 기준이라는 OGP에서 발행된 문서를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번역을 하신 자료인데요. 그래서 대화와 공동 창조, 그러니까 시민사회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 때 함께 대화하고 함께 만드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이 부분은 그 자료를 좀 자세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OGP가 좀 재미있는 점은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한다는 점이에요. 그냥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할 지표들을 2년에 한 번씩 같이 정하고, 시민사회와 정부가 같이 정하고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잘 이행을 했는지를 평가를 하는데요. OGP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정부가 직접 평가하기도 하고, 그걸 자체 평가라고 하는데, 좀 재밌는 거는 IRM이라고 독립적인 그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각 나라마다 한 분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한국 OGP 프로세스를 평가하시는 분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립적인 제3자가 OGP가 잘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점,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정부가 조금 더 시민사회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좀 OGP의 좀 재미있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건 좀 작년에 저희 OGP 활동을 간단하게 사진으로 남긴 건데, 제일 왼쪽에 보시는 분이 OGP 사무총장님이 방한을 하셔서 같이 좀 특강 비슷하게 진행을 했었고, 가운데는 서울시도 방문을 해서 서울시와
OGP에 참여하고 있는데 서울시 OGP 간의 어떤 MOU 체결을 했고 마지막에는 지금 시민사회 민간위원들과 같이 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OGP를 통해서 그럼 오픈데이터 오늘 여러 제안을 해주셨던 민간과 공공 데이터 같이 좀 문의되어야 된다, 프라이버시 문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픈데이터 정책을 결정을 할 때 단순히 정부 혼자서 조금 끙끙대기보다는 시민사회와 어떻게 같이 좀 할 수 있는지 저는 OGP를 통해 좀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OGP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말씀인데요. 그래서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국 정부가 OGP 운영위원국으로 작년 선출이 돼서 어쨌든 OGP를 통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책임감을 이용을 해서 좀 잘 OGP 프로세스를 전 정부적으로 좀 확대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도 여러 부처 관련된 오픈데이터 관련된 정책들이 제안이 됐는데 행정안전부가 이제 주관 부처인데 조금 범부처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법적으로 좀 법이 좀 개정이 돼서 그런 프로세스들이 좀 강력하게 구축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는 OGP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좀 시민사회 정부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제안이고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가 정보공개법 2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오픈데이터 형태로 좀 강화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요. 공공데이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어떤 좋은 계기, 20주년이라는 좋은 계기를 맞이해서 OGP를 통한 어떤 정책 개선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또 홍보를 드릴 텐데 OGP를 포함해서 ODF라고 또 오픈데이터 포럼이라고 또 시민사회와 정부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그런 논의 단위가 있는데요. 이런 일종의 유행하는 말로는 멀티 스테이크홀더 포럼이라고 해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포럼들이 좀 법적 근거를 갖지 않든 좀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OGP에서 오픈데이터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제 발표를 정리할까 하는데요. 이거는 오픈 거버먼트 파트너십 본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오픈데이터와 오픈 거버먼트가 어떤 연결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오픈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열린 정보를 구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공약을 만든다고 했는데 현재 3차 공약이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차 공약이 현재 진행 중이고 지금 진행 상황은 진행되고 2년 동안 진행됐던 이 국가실행 계획이 잘 운영이 됐는지 평가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 표의 왼쪽에 주로 글씨는 좀 잘 안 나와 있는데 가지고 계신 인쇄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왼쪽이 주로 오픈데이터, 공공데이터 관련된 정부의 공약이 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주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 기반 확대, 국민 체감형 원본 정보, 지속적 발굴 제공 등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라는 큰 틀이 하나 있고 공공데이터를 조금 더 많이 개방하고 잘 개방하겠다라는 그런 공약들이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노력해왔던 점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 6월 이후에 공약들을 현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OGP 프로세스에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사회나 일반 시민들께서 제안해주신 그 몇 가지 오픈데이터 관련된 공약 제안들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서 3가지 정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보시는 게 판결문 오픈데이터 형태로 전면 공개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오픈데이터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공약으로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형 디지털공화국법을 제정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현재 3가지뿐만 아니라 오픈데이터 관련된 제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2018년 6월 이후에 이제 시행될 공약들은 현재 시민사회가 혹은 시민이 직접 제안한 것들과 정부가 제안한 것들이 지금 함께 논의가 되고 있고 이 중에서 아까 구성이 됐던 멀티 스테이크홀더 포럼에서 어떤 공약들이
열린 정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좀 일종의 투표나 토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판결문 관련된 얘기만 간단히 먼저 드리면, 이거는 저희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제안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 판결문이 지금 현재 몇 % 정도 개방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10%보다는 많을까요? 굉장히 저도 이 수치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 법원에서 처리된 781만 건 중에서 현재 공개된 거는 15,000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걸 퍼센트로 따졌더니 1,000건 중에 2건에서 0.2%만 공개가 되어 있다고 해요. 굉장히 좀 놀라운 수치인데, 저는 그 공개되는 형태 자체도 활용에 용이한 형태로 공개되고 있지도 않고, 공개되는 양도 지금 99% 이상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좀 놀랍긴 한데, 이런 판결문을 어떻게 오픈데이트 형태로 전면 공개를 할지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법조인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모집비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게 행정안전부나 한 부처만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모집비라는 그런 논의 단위에서는 여러 부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저희는 사법부까지 같이 들어와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형태로 모집비를 통해서 오픈데이터 정책들, 특히 좀 같이 풀기 어려웠던 혹은 시민사회 의견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모집비를 통해서 좀 의사결정을 좀 투명하고 열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픈데이터 교육적 활용 방안은 학교 교사분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오픈데이터 교육을 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좀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이고, 낙후된 오래된 데이터로 사회 과목을 가르치기보다 살아있는 데이터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사회 과목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시작을 하셨고요. 디지털공학법 같은 경우는 아까 민간 데이터와 정부 데이터, 공공 데이터를 좀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해답을 주고 있는 법이긴 한데, 그래서 공익 목적으로 민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프랑스에서 만든 디지털공학법 법을 벤치마킹해서 한국에도 그런 법을 좀 만들어보자라고 제안을 주시는 것도 있고요.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안건들이 많이 올라와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조만간 그 홈페이지나 모집비 관련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월까지 컨설테이션 기간이라고 하는데, 여러 시민사회분들과 여러 이해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를 포함한 오픈데이터 관련 정책들이 좀 많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오픈데이터 포럼이라는 그런 포럼을 좀 같이 여기서도 간사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좀 광고를 드리면 이틀 후에 목요일에 오픈데이터 포럼 5월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지난달에 진행했던 오픈데이터 포럼 주제였습니다. 데이터를 풀어보는 미세먼지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고, 이번 달에는 국민 참여형 지도라고 해서 지도에 태깅을 하는 형태의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시민사회와 정부 같이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행사를 좀 기획을 했는데, 저는 ODF도 모집피와 함께 어떤 시민사회와 정부가 같이 오픈 데이터를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논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고, 이틀 후에 odf.wall.kr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열린 소통 광장이라고 최근에 개소한 정부 내 그런 열린 공간에서 진행이 되는데, 많은 참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만한 웹사이트 주소들을 좀 적어놨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께는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 질문. 예, 발표 감사하고요. 그냥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판결문 공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공개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고, 공개, 비공개 여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공개를 안 하십니까? 판결 재판 절차는 공개된다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공개된 1% 미만으로 먼저 뒤쪽부터 답변을 드리면 아마 법원에서 주요 판결이라고 해서 제공하는 게 있고 그래서 법원이 좀 자기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한 프로세스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주요한 판결 같은 경우는 기자분들께는 또 원문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에게는 공개되지 않지만 보도 목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프로세스가 좀 정확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왜 그렇게 많이 공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뭐 법원에서 드는 이유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제가 들었고 두 번째로는 예산 문제,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제 익명화를 거쳐야 되는데 저는 익명화하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당장은 전체 공개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판결이 확정된 판결,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판결이 아니면 공개하는 게 약간 꺼려진다라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정확한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얘기도 AI 얘기도 많이 나왔고 판결문을 익명화하는 방식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직접 수작업을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AI나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면 마련해서라도 공개를 하는 게 맞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판결문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좀 이렇게 판결문이 많이 공개되지 않아서 판결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판결문을 바탕으로 하는 뭐 스타트업이나 AI 개발도 많이 제한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좀 진짜 어려운 점이 뭔지 사법부의 고민이나 아니면 정부의 고민이 뭔지 좀 같이 들어보고 그게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저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은 솔루션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OGP라는 이런 논의 단위를 통해서 OGP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주도하는 시민사회에서 약간 어떤 스티어링 커뮤니티 역할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아마 지금 궁금하셨던 분들 부분은 좀 잘 해결되지 않을까. 네, 더 다른 질문 없으시나요? 그럼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게 뭘까 좀 더 다가가기 좀 어렵다는 느낌을 살짝 받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시민 참여라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나 정말로 참여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디서 참여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열린 연구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저도 오늘 OGP를 좀 약간 일종의 홍보를 하러 나왔긴 했지만 저는 OGP는 여러 가지 시민 참여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시민과 어떤 접점을 만드는데 정부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노력과 어려움을 한 번에 좀 해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저는 OGP라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걸 좀 정부분들께도 오히려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저희가 계속 대시민 행사들을 계속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쉽게로는 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OGP 프로세스나 참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좀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OGP라는 건 모든 영역에 모든 영역의 시민 참여를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일단은 열린 정보, 특히 오픈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에 조금 많이 치중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참여 루트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OGP는 특히 열린 정보, 그 중에서 오픈 데이터 관련된 그런 쪽의 정책의 시민 의견을 같이 반영하는 좀 일종의 특화된 그런 논의 단위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 2년 공약도 절반 이상이 오픈 데이터 관련된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오픈 데이터에 누구보다도 관심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좀 참여가 좀 시급한 상황이고 좀 좋은 제안이나 어떤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8월까지 향후 2년간 오픈 데이터 관련된 정책들이 정부의 공약들을 같이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한 2-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오늘 오신 분들에게도 가능하다면 안내를 좀 해드려서 OGP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픈의 박지원 변호사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